자, 오늘 2월 6일이네요. 오후 방송 일단은 시장 마무리 상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방송 올려드릴 때 우리 시장 오늘 약간 좀 애매한데요. 뭐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첫 번째 지지 라인에서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죠. 오전 방송을 할 때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시장 60분봉으로 일단은 봐놓고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디쯤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때 말씀을 해드렸었냐 하면 이거 보도록 해야 되겠죠. 요 정도에서는 일단은 반등할 가능성이 일단 있다. 이렇게 일단 오전에 한번 언급해 드렸었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장 출발하고 이제 조정을 이제 받았습니다. 조정을 이제 받는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조정 받다가도 바로 그 자리 언저리에서는 뭐 반등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반등했다라고 말씀을 일단은 오전에 해드렸고, 근데 그 다음에 캔들 부분이 나오는 모양을 보면서 제가 시장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고 조금 언급은 드리긴 했습니다. 결국에 오늘 시장은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아래쪽으로 끝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중요한 부분은 2423, 2433 정도 포인트에서 내일 반등이 나오느냐 반등 나오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고용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합니다. 제가 이 부분도 이제 주말에 한번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고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말에 제가 유튜브에 안 올렸나요? 공방만 해드렸구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미국 고용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이 한 30만 건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50만 건 이상 일단은 고용이 일단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면서 고용이 이렇게 탄탄하면은 시장에서는 차라리 매도가 나올 시장에서는 금리가 차라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일단 있었고, 이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는 국채 수익률이 다시금 상승해 주는 모습들도 일단 있었고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니까,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니까 미국 달러화도 또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 부분은 우리 통화의 약세를 의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원화도 굉장히 약세 움직임을 좀 많이 보였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 포지션 자체가 약간 어그러지는 모습들도 일단은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번에 나왔던 거죠. 51만 건 이상 나왔어요. 51만 건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옛날 이제 작년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8월 달에 52만 건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고용 부분이 계속 감소를 했죠. 고용이 감소를 하면은 뭐가 되나요? 고용이 감소를 한다. 저도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드릴까요? 고용이 감소를 한다라는 뜻은 보도록 합시다. 미국 고용이 감소를 하죠. 미국 고용이 감소를 한다는 얘기는 고용이 감소를 해요. 그러면 월급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죠. 월급 받는 사람이 줄어들죠. 이 사람들이 준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돈 받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뭐가 줄어들죠? 소비가 줄어들죠. 소비가 줄어들면은 물건 가격을 생각을 할 때는 물건 가격은 항상 수요와 그리고 공급의 vs죠. 수요와 공급의 vs인데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뭐죠? 밑에 적어야 되겠다.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 인플레이션이 줄어들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할 이유가 있다? 없다?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번에 고용이 51만 건 정도가 이렇게 툭 터지니까, 원래 미국에서 지금 예상을 한 건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2월 달에 FOMC에서 25bp 정도 금리 인상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25bp 인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5bp 정도 인상을 할 거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보통은 6개월 정도, 5개월에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금리 인상 끝나고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뭘 시작을 보통 했었냐면,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끝나면, 3월 달이 딱 끝나면은 3월에 뭐 5개월 정도 더하면은 8월 달 정도 되죠. 그럼 8월 정도 되면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요번에 고용이 탕 터지는 걸 보니까, 이게 3월 달에 25bp 올리는 것 뿐만 아니고 5월 달에도 25bp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한 거고, 5월 달에 25bp를 올리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5개월, 6개월을 더하면 10월이나 11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제 늦춰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시장 안에서는 막 난리가 나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 보였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게 좀 안에 들어가 조금 살펴보면은, 아마 내용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지금 IT라든지 내구재 생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고용은 줄어들고,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던 부분이 이제 일용직들,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점에 하는 부분, 그런 데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원래 미국의 그쪽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미국인들이 고용을 담당을, 머리를 자꾸 이렇게 내리면 얼굴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쪽에 고용을 담당을 해 주시는 분들은 사실은 백인이 아니죠. 멕시코라든지 다른 이민자들이 그쪽 고용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문 열어주면 그쪽 고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고용은 한 51만 건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임금 상승률은 그다지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질적인 부분 자체는 크게 뭐 부담은 없다, 이렇게도 지금 분석을 하고는 있고요.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요걸 이유를 삼아서,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홍콩도 오르고 다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바닥 부분이 지금 보면은 거의 한 12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12000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한 20% 정도 지금 시장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부분을 핑계로 뭐 차익 뭐 매물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분석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뭐 파월 의장 얘기도 8일 날 일단은 얘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이번 금요일 날은 또 미국의 소비를 알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이 조금 관망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대부분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 이제 예전에 미국 시장이 많이 오를 때 그 얘기를 계속 했죠. 시장이 아직까지는 상방이 아니다. 나스닥이 일단은 많이 오른 것처럼 일단은 보입니다만은, 제가 보통 분석을 하고 있는 추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미 추세 상단 언저리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저번 주 금요일 날 모습을 보게 되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렇죠? 거래가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아차하면 정점 신호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하긴 했습니다.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요 조정받을 때는 차라리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마감하는 미국 시장이 일단 관건이 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내일 만약에 마감하는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 미국은 바로 가기보다는 약간 좀 헤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아까 이제 얘기해 드린 것처럼 미국 국채 수익률도 좀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도 강세 움직임을 좀 보이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해 드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오늘 얼마나 올랐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봐가지고는 시장 안에서는 그냥 오늘 얼마가 올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항상 흐름을 돌리느냐 돌리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추세를 한번 넘어서,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단기적으로 추세는 조금 넘어서 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견은 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는 시장 안에서 몇 가지의 이제 달러 인덱스가 원래
계속 강세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유럽 같은 경우에 미국은 25bp씩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은 여전히 50bp 막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요번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나왔는 거 보면은 딴 나라들은 뭐 물가가 대부분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있는 나라들이 요즘 몇 나라들이 있어요. 호주도 지금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도 오르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또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일단은 리오프닝을 시작을 하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중국이 일단은 뭐 에너지라든지 하는 부분을 대부분 또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수요 촉발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일으킬 가능성이 또 높고, 특히 뭐 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생산을 워낙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글로벌로 봤을 때 석유 수입의 1위 국가가 중국이다라는 점하고, 중국이 올해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진핑 3기에 들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경기 성장률은 올려야 되겠죠. 올리기 위해서는 소비 가지고 일단은 올려야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소비를 올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대부분 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나라 국민의 5%는 정말 부자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요. 그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5천만 정도가 되니까 5천만이 10%면은 500만이고, 그렇죠? 한 250만 정도는 정말 부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비슷하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16억이잖아요. 16억에 10%면은 1억 6천이고 5%면은 얼마인가요? 1억 6천이 절반이면 거의 8천만이 굉장히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천만의 소비 여력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소비로도 충분히 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GDP를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동산 살려야 되고 인프라 투자하는 부분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원자재 가격이 다시금 하락하기보다는 오를 가능성, 이 부분도 일단은 배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요즘 너무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간다라는 얘기 자체는 다른 통화 자체가 강세로 간다,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미국의 수입 물가 자체가 오른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일단 생각을 해보더라도 여타 여러 부분들로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세로 가기는 좀 힘들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지금처럼 금리가 다시금 미국 금리가 올라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은 미국의 수입 물가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일단 보입니다만은 글로벌로 봤을 때 엔화가 그러면 버티기가 좀 많이 어려워져요. 엔화가 버티기 어려워져서 예전처럼 그 YCC에서 10년 장기 국채 수익률 자체를 지금 0.5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룸을 열어놨죠. 이걸 만약에 더 높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글로벌로 퍼져 있는 인캐리 트레이드 자금 자체가 자산을 팔고, 자산 팔면 뭐가 생기죠? 글로벌이니까 달러가 생기죠. 그럼 그 달러를 팔고 그 다음에 뭘 살까요? 엔화를 사서 엔화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팔린 달러는 다시금 달러 인덱스를 약세로 만들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세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뭐 지금 말씀드린 건 물론 이제 장기적인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3 정도가 넘어서면은 그래도 이제 당분간은 조금 강세로 갈 가능성도 일단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일단 염두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마감하고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을 매일 해 주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웬만하면 매일 해 드리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내일을 위한님 출석이요. 예, 어서 오십시오. 쉬세요. 뭘 쉬셔도 되는데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분들도. 그렇게 일단은 보면 되고요. 오늘은 사실 그래서 환율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좀 튀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간만에 튀는 모습이 좀 보여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다가 오늘 환율이 좀 많이 튀었고, 지금 보시면은 원화 환율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장중에 저희도 한번 보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리스크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리스크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부분도 일단 내일이 중요하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원달러 환율이 튀는 모습이 일단은 오늘 좀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또 팔아주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였어요. 이것도 근데 사실 조금 묘한 게, 어제나 오늘이나 사실은 크게 뭐 달라진 거는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지금 한번 요거 보도록 하죠. 표를 보게 되면은 오늘 지금 원달러 환율이 튀니까 당연히 개인들이 팔았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판단을 할 수도 있죠. 단순히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외국인은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보이니까 달러는 지금 조금 더 강세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선물은 일단 매수를 했는 걸로 보입니다. 달러는 내일도 일단 조금 더 강세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코스피 현물은 일단은 팔았어요. 그렇죠? 근데 선물은 또 샀단 말이죠. 콜옵션은 사고 풋옵션은 또 샀어요. 그러면 이거는 양방이죠. 그렇죠? 콜옵션 사고 풋옵션 사면은 지수가 위로 크게 벌어지거나 아래로 크게 벌어지면 플러스가 나고, 지수가 같이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묘한 건 주식 선물은 또 샀단 말이죠. 그죠? 묘하죠? 선물하고 지금 주식 선물은 사놔놓고 현물은 지금 팔아놓은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서, 얘네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갇힌다라고 보면서 중립이었다가 지금은 벌어진다라고 보면서 중립이고, 크게 아직은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올려주셨어요. 외국인들이 파니까 우리 시장이 좀 큰 폭으로 밀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차트 통해서 그러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고, 환율 차트고, 키움 종합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아서 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기관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래쪽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기관들인데, 기관들이 팔기 시작했던 게 1월 27일부터 기관들이 팔기 시작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죠. 아래쪽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기관들이 먼저 팔기 시작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지금 2월 2일 2월달 들어서 기관들 판매량 자체가, 기관의 매도량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먼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조정 자체는 일단은 환이 움직이니까 외국인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기대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인이 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기관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전에 이제 시장이 강하게 오를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장은 일단 2500포인트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해드렸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시장이 2500포인트까지 가지 못하고 2497.40포인트에서 일단 고점을 잡아주고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이 조정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기술적으로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을 그냥 외국인이 판다, 기관이 판다, 아니면 글로벌로 봤을 때 방금 얘기를 해드렸던 여타 지식들은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건 일단 기본으로 깔고, 그 기본을 중심으로 해서 차트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힘 자체를 기르기 시작을 해야 시장에서 돈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지금 우리 시장은 오늘 지금 딱 밀리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시장의 패턴 자체는 이제 크게는 셋 중에 하나인데, 지속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일 당장 반등해야 됩니다. 내일 당장 반등하면 시장은 저항선 근처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강세 이등변 삼각형이 일단 나올 가능성이 높죠. 강세 이등변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내일 곧장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강세 이등변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죠. 그러면은 두 개 다 그래도 이제 2500포인트를 한번 돌파해주는, 아니면 최소한 2497포인트, 어차피 돌파해봤자 바로 위에 3포인트 위가 2500이니까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해줘야 시장은 간다라고 일단은 봐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만약에 시장이 내일 반등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 만약에 보인다. 시장이 반등하지 못하고 조정받는 모습이 일단 보인다라고 했을 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지수권 자체는 여기입니다. 기억을 해 두세요. 2322포인트, 2322포인트, 3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만약에 지켜주는 모습이 보이면은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직각 삼각형 정도 패턴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패턴 중에서 지속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제 수렴형 패턴이 많죠.
수렴형 패턴들 중에서 가장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 보통 고점은 일치가 되고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직각삼각형 패턴이 뜨면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렴형 패턴 중에서 강세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으로 약한 패턴이 이제 하락 직각삼각형, 소위 고점은 떨어지고 저점은 일치하는 그런 식의 패턴 정도가 되고, 만약에 요게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은 이거는 하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일단 있습니다. 지수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굉장히 강하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관리해 가면서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장이 만약에 패턴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만약에 이번에 이중천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형성이 되면서 패턴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면 일단은 시장은 박스로 갈 가능성도 개연성은 버리지 못합니다. 버리지 못하니까 뭐 시장의 대부분 전문가들은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지금이 뭐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다, 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시장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강세 이등변으로 갈 건지, 아니면 하락 직각 삼각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아예 이중천정 치고 하락으로 전환이 될 건지, 셋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서 거래소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 그리고 그 흐름으로 갔을 때 나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오늘 시장 끝났잖아요. 오늘 시장 끝났으니까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어떤 전략을 짤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수익 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차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장이 올라도 수익을 내고 시장이 빠져도 수익을 내고 시장이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내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국민연금으로 보내서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그죠? 연금이 연평균 수익률이 1%만 높아져도 5년 정도 일단은 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진다라고 하던데, 그런 분들은 연금 굴리는 쪽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실제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면 시장이 오를 때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시장이 빠질 때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버스도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시장이 오를 때는 뭐 수익 날 가능성이 높지만은 시장이 빠질 때는 손실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시장이 오를 때 지금 수익 난 걸 뭘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시장이 이렇게 오를 때는 수익 내고, 그렇죠? 시장이 오를 때는 수익 내고, 두 번째로 시장이 빠질 때는 이전의 수익을 더 어떻게 극대화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시장이 빠질 때는 이전에 수익 난 걸 지키고 난 다음에 다시금 시장이 오를 때는 다시금 뭐하고 수익을 내고, 시장이 오를 때는 다시금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이 빠질 때는 이전에 수익 난 걸 또 지키고 하는 부분을 조금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데 기본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의 마인드 자체를 좀 쉽게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시장이 다시금 조정이냐 아니면 패턴이냐, 여기에 지금 기로에 서 있으니까 부분 참고는 일단 하시고 전략을 세우시고, 그 다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인들 마음대로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얘기 자체는 외국인들이 팔아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기관들이 팔아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팔아서 시장이 조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얘기 자체는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팔아서 시장에 리스크가 생긴다면 차라리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동시에 사는 종목을 사면 기관과 외국인이 팔아서 빠지는 시장의 리스크를 피해 나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수익을 원한다면 수급적인 이런 요인들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종목군들은 그들 종목들 혹은 쉬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해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합시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방금 전에 우리가 시장의 수급을 분석을 할 때 뭘 좀 봤었냐 하면, 시장 수급에서는 기관들이 먼저 좀 팔아주면서 시장이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기 때문에 기관이 파는 시장에서 뭐 이게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는 않겠죠.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그렇게 활발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매들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KRX 300이라고 하는 지수를 새로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KRX 3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여전히 코스피 200이 중요합니다.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200개 종목을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외국인 비중이 적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은 이번 조정을 일단은 받을 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전 저점까지는 안 밀리는 게 좋겠죠. 이전 저점까지는 안 밀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최소한 이번 상승했던 폭이 50% 정도, 지금 보면 75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75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이제 무리 자체는 없으니까 그 부분 일단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750까지도 조정받지 않고 시장이 758포인트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는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일단은 뭐 시장 안에서 종목들 사실은 시장이 하락으로 가기 시작하면 종목의 승률 자체도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걸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안에서 흐름 잡는 종목군들 같이 한번 체크는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오늘 그 미국 쪽에 약간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중국 쪽 종목들이 다시 조금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중국하고 우리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지니어가 다시 좀 움직이고 있어요. 지니어는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눌림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은 해주고 있는데 매수하기는 아직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8,300원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LX 세미콘 관련해 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져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LX 세미콘이라고 하는 종목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요.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가 보는 포인트는 무슨 포인트냐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LG 디스플레이가 좋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요즘 자동차를 타보면은 대부분의 자동차 계기판이 옛날에는 대부분 아날로그였는데 이번에 타타에서 나온 그 상용차였거든요. 우리 대우 자동차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화물차라든지 하는 부분의 사업을 인도의 타타한테 넘겼잖아요. 타타에서 이번에 신규 자동차가 나왔는데 화물차입니다. 화물차도 이제 디스플레이는 앞에 있는 속도판, 계기판은 뭘로 만듭니까? LCD로 만듭니다. LCD로 만든다는 얘기 자체는 LCD에 들어가는 이 화면용 디스플레이 자체가 일단은 반도체가 필요하죠. LX 세미콘이 원래 하던 일이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던 그러한 회사인데 오늘 일단은 조금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오전에 저희 방에서는 했는 종목인데요. 저희 방에서 일단 했던 종목이니까 일단 참고는 일단 하시고, 오르기 시작하면은 바로 위에 저항 하나 있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뛰어넘은 종목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이는 종목 모습이 보였어요. 코스닥에서도 일단 그랬었고요. 거래소도 일단은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코스모화학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코스모화학은 조금 늦었죠.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일단 보실 때는 종목 타이밍을 잡을 때 언제 잡냐 하면 추세가 전환되는 초기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지만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초기 포인트가 여기죠. 56,300원 정도고 현재 주가가 65,000원까지 일단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건 조금 늦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좀 늦었다 그쵸? 율촌화학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8% 정도 일단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였고, 이수화학 오늘 반등을 했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단지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약간 애매해요. 이거 지금 패턴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추세라고 보기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찌되었든 요번에 반등 움직임은 일단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형성되던 고점 부분을 한번 다시금 좀 돌파를 해주면서 오르는 모습이 일단 보였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한번 체크는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은 요즘 호불호가 굉장히 좀 갈리는 게 있긴 한데, 그렇죠? 이소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하나 터진 게 있죠. 예전부터 시작해서 인적 분할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좀 있어 가지고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인적 분할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다지 막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뭐 분할하는 그런 모습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광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반등해 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거래소는 아까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시장이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특별한 종목들은 안 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안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는 아마 저만 얘기한 건 아니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가 2차전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테슬라가 뭐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하면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다시 봐야 되는 그러한 흐름이 일단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리긴 했는데, 오늘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좀 많이 오르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LNG 가격이 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은 LNG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에너지 가격이 높아요. LNG를 가지고 이제 쓰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로 쓰냐 하면 난방으로 씁니다.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그렇죠? 난방으로 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발전소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데에 사용을 해요. 근데 LNG라든지 이쪽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전기를 많이 쓰면은 난방할 것도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전기로 가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날이 추워져서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은 효율 자체가 거의 50%가 감소해요. 40에서 50% 정도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매력도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겨울철에는. 날이 따뜻해지면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풀리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법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제가 날이 풀리면은 이제 2차 전지를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테슬라에 대한 우려 자체도 요즘 좀 많이 불식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테슬라가 잘 안 팔린다 뭐 이러면서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가격 할인하고 중국에서도 가격을 할인하고 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테슬라가 이전처럼 성장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이제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증가를 하면서 그래도 한 40%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테슬라의 모델 Y 가격이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예전에도 말씀해 드릴 때 지금 보이고 있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어요. 이전에 형성되는 고점, 한번 이제 돌파라고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고점 부분은 일치가 되었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땐 저점 부분이 일단은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걸로 보이고, 오늘은 이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 조금 못 미쳤어요. 조금 못 미쳤는데, 요게 여기서 꺾이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면 이전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까 에코프로 BM도 한번 체크는 해 보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일단 체크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종목들 외에 뭐 올릭스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뭐 좀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들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들 매수가 한 군데로 몰리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 군데로 조금 퍼져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보였고요. 가온칩스 오늘 뭐 매수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이 일단 있었고, 인지소프트라든지 미래나노텍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핑거도 오늘은 조금 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의미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좀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없어 보이니까 시장에 종목들이 그다지 좋은 종목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여행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일부 종목 좀 오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는 있는 그러한 상태.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유럽이나 미국 쪽이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바로 중국이나 아니면 국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움직이는 뭐 그런 상태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시장이 안정을 취하기 전까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급하게 한다고 갑자기 시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추세 부분이 유지가 되는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 추세가 약간 좀 훼손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단기 추세의 부분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 시점까지는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단기 추세가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또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시장에서 모두 화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